영화 극한 직업 보셨나요? 경찰 마약반이 위장 수사를 위해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컨셉의 액션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근데 요즘 완전히 다른 극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엔 코미디가 아니라 바로 극한의 고통인데요. 극한 폭염, 극한 호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극한이 위세를 떨쳐도 계절의 변화를 이기진 못한다는 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을의 문턱 입추도 지났으니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자고요. 8월 둘째 주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 높아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듣기만 해도 힘이 절로 나는 것 같네요. 여러분, 휴가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너무 더워서 어디도 못 나가고 방콕 휴가를 즐겼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웬 또 태풍이 이렇게 불어닥치는지 참 요즘은 뭐든지 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올 일상이 있기에 휴가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뉴움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의 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번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나온 한국전쟁의 우방국으로 참전한 나라는 어느 곳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형제의 나라라고도 불리고 용인의 이 나라의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당첨자를 뽑아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둘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첫 코너는 이세용 기자와 함께하는 돌아온 순상 뉴스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잘 지나셨나요? 네, 잘 지내고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굴이 더 오랜만에.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보는 만큼 또 전해줄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 있는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는요. 계속되는 묻지마 테러,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체계 개선 목소리입니다. 아, 요즘 정말 길 다니기가 네. 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나 나도 무슨 일을 당하진 않을까 막 자꾸 돌아보게 되고요. 네, 맞아요.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가 이제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네. 그 지난 7월 21일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의 한 백화점에서도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네.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 좀 접해봤어요. 네, 다 보셨겠죠. 네, 다 아마 봤어요. 시청자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네, 더 큰 문제는 그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공공장소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만 수십 건이 게재되는 등 또 다른 모방 범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사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이제 많이 게재되면서 그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 활동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이고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강남역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확실히 거리에 사람이 줄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중부일보도 이제 따로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중부일보는 지난 6일 일요일 오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을 찾아서 이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그 서현역 인근에서 이제 김밥집을 이제 운영하시는 한 자영업자는 보통 주말보다 유동 인구가 이제 절반 이상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든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은 그 묻지마 테러, 묻지마 범죄 예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이제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그 서현역 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의 사후관리 및 대처 말고도 좀 본질적으로 이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사건을 일으킨 이들 중 그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네. 과거에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에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 최원종은 그 중학생 시절부터 약 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요. 3년 전부터 치료를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가 받은 진단명은 분열성 성격장애,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 최 씨는 그 처방약을 먹어도 본인 생각에 효과가 없어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라고 했는데요. 네. 바로 이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 정신질환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의료계에는 환자가 그 치료를 거부해도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 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되면서 강제 입원 절차는 이제 이전에 비해서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은 강제 입원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환자 자의에 의한 입원 또는 동의 입원 또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 입원 또 강제 입원을 할 경우에는 2명 이상 보호 의무자 신청과 또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요. 강제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와, 확실히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치료, 강제 입원이 어려워지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심리적인 방어막이 방치된 상태가 된다라면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신질환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선택에 이제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도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인권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치료 지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정치권에서 실제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그리고 치료 지원 제도 개선안 등을 이제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고요.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이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격리 제도를 이제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지자체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의 사례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사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기능을 개편하고 또 첫 발병, 또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매년 5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운영 중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이제 사실상 원활한 운영이 좀 어려웠고요. 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여 명, 또 외래 환자는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너무 적네요. 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지원 사업은 당초 10개 병원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마저도 지금은 단지 5개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네요. 네. 이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또 지원 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있어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논의 중이며 더 강한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사회적 분위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 어디까지나 이분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사회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순서 뉴스는요. 수도권 제2고속도로 포천 남양주 북부 구간 연말 개통입니다. 오. 중부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4개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 북부 구간 중
동쪽 2개 구간이 이르면 올해 말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 정말요? 네. 개통 예정 구간은 포천 소을과 남양주 화도를 잇는 구간과 또 남양주 화도 양평간 미개통 구간입니다. 현재 공사는 83%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2개 구간이 이제 개통이 이루어지면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약 51%가 연결되게 됩니다. 개통이 되면 그 시민들이 이동 여건이 좀 많이 개선이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그 동쪽 2개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은 그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남부 지역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괜찮네요. 네, 네. 그 이동 시간 단축 효과 등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관계자는 포천 화도 구간이 개통되면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경기 북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굳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참 괜찮네요. 네, 저도 맞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네. 그 북부 지역에서 네. 이렇게 남양주라든지 서울 가기가 조금 애매한 네, 경우가 네, 있었는데 특히나 서울 진입할 때 정말 많이 막히잖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북부로 올라갈 때는 항상 막히죠. 그래서 뭐 의정부라든지 네. 포천은 정말 엄두도 못 내잖아요. 네, 맞아요. 경기 남부 쪽 분들은 네, 그죠? 네. 조금 나아지기라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마지막 또 소식 전해주시죠. 제가 가져온 마지막 뉴스는 극한 폭염, 극한호우, 변함상 한반도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요즘에 극한이 정말 네.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네. 극한 폭염 네. 표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덥다 못해 너무 뜨겁고 네. 찜질방이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텐데요. 그 외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 정도로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네, 또 매일 경고 알림 메시지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네. 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37에서 38도를 기록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무더위가 당분간은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체온보다도 높은 거잖아요. 네, 맞죠. 아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수원을 기준으로 다음 주까지는 하루 최고 기온이 31에서 33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체감 온도는 좀 더 높겠죠. 저는 이제 하루빨리 그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끼고 싶습니다. 네, 가을 냄새를 좀 느끼고 싶어요. 네, 사실 지난 8일이 이제 입추였으니까 지금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이긴 한데요. 근데 날씨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서 매직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한디는 처서 매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처서 매직이요? 네.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처서 매직이란 그 더위도 가시고 또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의미를 가진 절기 처서에다가 이제 매직이란 단어가 붙여져가지고 생긴 처서 매직 처서 네, 네. 매직. 네, 당황하시네요. 네, 받아드릴게요. 네. 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처서가 이제 지나면은 마법처럼 시원한 날씨가 찾아온다 이런 희망이나 기대가 담긴 말인데요. 네, 올해 처서는 8월 23일이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서 매직이 힘을 발휘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ACC 웨더가 발표한 월별 날씨를 보면요, 9월 넷째 주 정도가 되어서야 하루 중 최고 기온이 25도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도 추석이 올 그때쯤 돼서야 조금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처서 매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태풍이 이번에는 불어닥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상륙한 태풍은 11일 오후에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이제 혹시 뭐를 피해 대비해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기간에 좀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맞아요. 만약 외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간판이나 이런 위험 시설물이 있는 주변을 좀 피하셔서 이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시로 이제 TV나 라디오 등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상황을 체크하시고요.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가정 하수구 또 뭐 집 주변 배수구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은 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또 결국에 태풍이 또 찾아왔네요. 네. 부디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넬이 부릅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아이디 MK9158님이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네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빠시니까 제가 목소리 좀 더 남자답게 해야겠네요. 집에 수험생이 있는 탓에 이번 여름은 휴가도 반납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날도 덥고 하루 종일 공부하기 힘들 텐데 짜증 한번 안 내고 묵묵히 공부하는 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은 우리 딸이 밤마다 즐겨 듣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만 읽어봐도 정말 딸 봐보세요. 정말 자상하신 우리 아버님이신 것 같고 또 우리 따님도 속이 참 깊으신 것 같네요. 저는 고3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힘들다고 막 투정 부리고, 야자 끝나고 오면 맨날 치킨 시켜달라고, 투정을 부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괜히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수험생이 있는 집은 다들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겪어봤지만, 수험생 본인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특히나 요즘 같은 더운 날씨는 더 힘들죠. 그죠? 그리고 또 옆에서 챙겨주는 부모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오랜 기간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면서 저 한디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노래를 신청하시면 선물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뉴음타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죠. 이름하여 JB 인터뷰, 바로 그 사람. 첫 번째 손님으로는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대통령 전속 사진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또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목적이 안 돼서. 자,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전속 사진사로 근무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2년간 전속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네. 또 대통령이 사진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때 2003년도에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러셨구나. 출입 기자였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저를 이제 추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원래 추천을 하고 면접을 보고 나서 이 명단을 공개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한테는. 네.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다 장철영으로 속였는데. 어머, 인기쟁이셨네요. 네. 그래서 네.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받아서 또 심사하고 검사하고 신원줘야 하거든요. 네. 그게 한 달 걸립니다.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은 신문 사진 기자셨던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와, 그 제의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엄청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오히려 좀 고민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이 작았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셨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거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급여 문제가 살짝 걱정을 했었고요. 중요한 문제죠.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초봉으로 들어갈 때 경력 인정하려면 한 달이 또 걸립니다. 와. 그리고 50%를 그 당시에는 내 경력을 50%를 깎고 공무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지금은 100% 다 인정해 주는데 네. 당시에는 50%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경력이 그 당시에 한 10년 이상이 됐는데 거기 또 50%밖에 안 되고 그 당시 제일 처음 들어갈 때 급수를 또 낮게 들어가서 측정해서 또 올라가요. 그다음 올라가는 만큼 또 1년치를 또 까요. 그 현실적인 문제였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워낙 존중했기 때문에 제한테는 정치적으로는 우상이었어요. 제한테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분 옆에서 응원만 해도 행복하지 않겠냐.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사진사로 일하시면 그 대통령 분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나 아침에 어머나. 5시에 5시 반쯤에 이제 출근합니다. 네. 그러면 차가 없을 때 출근하고 네. 그럼 6시에 이제 씻고 대기합니다. 혹시나 부를까봐 씻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출근해서 씻습니다. 어머머머머. 되게 바쁜 직업이네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대통령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지금 일정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없으면 퇴근해도 되겠냐. 부속실에다 이야기해서 오케이 오늘 퇴근해라. 네. 그게 한 9시 정도 됩니다. 밤 9시요? 예. 외식 갔다가 그러니까 기자단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식사하러 간다고 나갔다가 네. 갑자기 연락받아서 빨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갑자기 또 스케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참으로 워라벨이 어려운 직업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나쁜 아빠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도 되게 보람된 직업일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님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했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시는 걸 제일 싫어하셨구나. 싫어하셨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수행원하고 경호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하셨고요. 네. 세 번째가 제가 옆에 가 사진 찍는 게 제일 싫었답니다. 아. 저 3가지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되잖아요. 네. 허락을 받았으니까 찍는 거죠. 그쵸. 본인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촬영할 때 네. 어떤 점에 그 주안점을 두고 그 사진 촬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고 비공개 일반적인 보도 행사가 있습니다. 네. 보도 행사는 보도 중심의 행사를 치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활하고 이런 걸 찍을 때는 절대 인위적으로 뭔가 연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담아서 기록용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다. 어떤 것을 제 의견을 넣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네. 모습. 그렇죠. 그걸 그렇군요.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걸 주안을 뒀습니다. 그럼 내추럴한 모습 중에서 어떤 그 모습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경호실에서나 부속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금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찍을 때는.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인간미 넘치는. 가장 순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장 먹을 때 네. 그리고 또 담배를 피실 때는 고민이 또 많으셔요. 거기에 뭔가 희노애락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모습이지만 느낌은 각자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대통령 사진사로 활동하신 거예요? 제가 8년 있었습니다. 와, 오래 청와대만. 있으셨구나. 예. 그러면 그동안에 뭐 재미난 에피소드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따 사진 또 공개할 건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4주년 해가지고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있었는데 그 포럼에서 대통령님이 소파에 주무시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제가 기어가서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손녀 자전거 태우는 뒷모습. 그 사진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화에서 찍은 거 말고 청와대에서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근데 그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게 참 뭔가 의미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느낌을 네. 그대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담기 위해서 인위적인 걸 담으면 다르게 찍겠죠. 그렇죠. 예.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셀카를 찍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쉽네요. 같이 사진 찍은 게 마지막 그 평양 갔을 때 네. 이제 기념사진 찍어주다가 다 찍어줬죠. 네. 평양에서 이제 수행원들 찍어주고 이제 대통령 다 찍었지 가시는데 이제 더 찍을 수는 없지라고 가시는데 여사님께서 우리 장철현 씨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찍기만 찍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쳐다보면서 한 번도 안 찍었나? 예,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찍히면 누가 찍어주냐? 이래 돼가지고 그 옆에 있던 부속실에서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늘 찍어주기만 하시고 그죠? 네. 또 본인이 찍힌 적은 없으시군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딱 한 번 이제 같이 내외분하고 찍었던 게 마지막 그 사진이었죠. 더욱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평양이었어요. 평양에서 네. 와, 이렇게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본격적으로 또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촬영한 사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아까 그 사진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대통령 보통 길바닥에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자갈밭인데요? 네. 아무 데서나 잘 이렇게 벌써 주저앉아서 뭐 이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방석 깔아주셔도 요 앉으면 되지 뭐 하면서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신발 돌 들어가면 이렇게 빼고 저 때는 그 돌 들어가는 걸 빼내는 장면일까요? 신발 끈이 풀렸고 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때 저푸덕 앉으셔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모습이 진짜 편안해 보이는 표정과 편안해 주위에 보이는 있는 자세요. 사람은 저게 일상화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진에서도 그 내추럴한 모습이 다 전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 보기만 해도 진짜 화목해 이게 보여요. 자갈치 과자인데 네. 농심에서 협찬받은 롯데인가? 저게 협찬받은 건 아니고요. 네. 부속 그 의전에서 한 분이 이제 자기 먹으려고 놔뒀는 거를 손녀가 오니까 들여서 대통령께서 이제 과자를 줄까 말까 이렇게 네. 그러다 결국 본인이 드시네요. 입안에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넣어줬어요. 나중에. 그래요? 예. 근데 너무 귀엽고 깜찍한 장면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면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이군요. 예. 이게 이제 뒤에 손녀 뒤에 보면 하얀 게 있잖아요. 네. 저게 수건입니다. 엉덩이 수건이요? 아프지 말라고. 어머, 저런 따뜻한 배려심. 예, 저 모습 보고 제가 저 할아버지 그때 진짜 동네 할아버지 아버지 같고 그러네요. 삼촌 같고 이웃 어르신 같고 그때 저 모습 보면서 정말 인간미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도 아까 그 소파에 누워있는. 예, 원래는 옆에 방이 있었는데 네. 방에서 안 주무시고 다들 빨리 들어가서 좀 쉬어라 해놓고 소파에서 앉아 주무실 것 같았어요. 아니, 저 모습은, 제가 휴가 때 보낸 제 모습 같은데요? 제가 저거를 찍기 위해서 다들 딴 방에 있다가 네. 제가 몰래 기어서 보니까 저렇게 누워 계시기에 사진을 얼른 찍고 몰래 찍고 다시 기어 와서 몰래 찍으신 거예요? 몰래 찍은 겁니다. 와. 그래서 부속실 형한테 형 빨리 이불 덮어드리니까 뭐? 원래 요 이불 덮기 전에 모습이 있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이불 덮어드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빨리 가서 덮어드리라고. 그래서 저게 마지막에 덮어드린 모습입니다. 와, 진짜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시고, 이 사진은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국제회의 할 때 네. 대통령 모습인데요. 저 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빨 닦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진 찍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아까 싫어하는 거 3가지 중에 네.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내가 메이크업 제일 하기 싫고, 저기 사진사, 그다음에 수행, 비서, 경호, 우리 퇴임하면 이 3가지 다 없고 우리끼리 여보 우리 둘이서만 놀러 가자 뭐 이러셨던. 이 장면도 아까 담배 피는 모습 담는 거 싫어하셨다고 하는데, 그죠?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싫어했던 게 아니라 네. 그 우리 주변. 부속실에서 좀 아무래도 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여사님이 담배 못 피게 했거든요. 대통령이. 흡연하는 장면, 전 처음 보는 사진인 것 같아요. 청와대 저게 본관에 있는 소 집무실이거든요. 네. 저기서 이제 갑자기 들어가셔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죠. 찍는데 저하고 둘이만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짜직한데
찍다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밖에 누구 아무도 없나 이러더라고요. 있습니다. 잠깐 누구 오라고 그래.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제 윤태영 태영님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했던 상황인데 제일 처음에 담배 사진 찍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첫 이제 담배 사진 찍고 싶은데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찍지 말아 했는데 네. 에이 모르겠다가 찍었는 거예요. 찍었는데 후레쉬가 빵 터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후라시 끄고 다시 찍었어요. 역시 집요함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 사진을 좀 많이 찍었죠. 아, 그러니까 또 이런 사진이 탄생한 네. 게 아닌가 싶네요. 어머, 저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게 드신다. 네. 그때도 녹지원이었는데 청와대 녹지원인데 더웠어요.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오는데 대통령한테 한 개를 주신 거예요. 관람객이. 네. 대통령께서 먹어도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옆에서 제가 이제 찍고 있는데 찍으려고 탁 누르니까 우리 부속실에서 찍지 마. 네. 찍지 마. 근데 이러고 또 찍으셨네요, 그죠? 뒤로 쭉 빠져서 마음으로 찍었죠. 어머, 청개구리. 끝까지 다 먹고 이 쪽쪽 빠는 것까지 다 찍었습니다. 아, 근데 저런 사진이 있으니까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네.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장면도 굉장히 뭔가 색다른데. 이게 이제 롯데 시네마인데요. 우리가 요즘 극장 자주 안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안 가게 됐지만 옛날에 이제 극장 중에 그 특별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0명, 40명이 들어가는 저 롯데 시네마인데. 아, 그런 석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 특이한 좋은 소파가 너무 자리가 너무 좋다 했는데 다리 올리는 거를 알려줬었어요. 네. 근데 올리고 나서 내릴 줄을 몰라가지고 아둥바둥 하시는 네, 장면이군요. 지금 어떻게 내려야 되냐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되게 왕발이시네요.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게 크지는 265. 아, 그래요? 저 사진에서 되게 왕발처럼 나왔어요. 다리만 버쩍 올라가지고 놀래가 당황하셔가지고. 되게 귀여운 또 장면이네요. 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민주평통에서 행사했던 곳인데 대통령께서 그때 원고가 한 20분 분량인가 30분 분량이었는데 갑자기 원고 부분이 덥더만 오늘 제가 좀 이야기 좀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중들이 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을 강의했던 적입니다. 아, 정말요? 3시간을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경제, 국방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던 곳이 있는데 그때 저 때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를 답답해 하시더니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고 싶은데 이 3시간 강면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내가 한 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진 찍어야 될까? 네. 고민하다가 저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저 사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그 손짓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외침. 네, 지금 민주당 대표실에 가면 저 액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 제가 사진 볼 줄 아네요. 네, 그죠? 제가 사진을 뽑아서 그러니까 걸어놨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이제 인왕산일 겁니다. 인왕산에 올라갔는데 인왕산에 가면 이제 대통령님이 겨울에 가니까 네. 제가 등산을 참 싫어했는데 대통령 때 매주 등산을 다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경호실에서나 이쪽에서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추우니까 앉으라고 이렇게 방석 같은 방석을. 거 갖다 놓고 했는데 절대 저기 안 앉아요. 방석을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 이런 너무 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앉으면 되지. 그러면서 저기서 감 이렇게 먹는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데 저 모습이 그대로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죠. 저 자리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안 하고 저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노무현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좀 담아내고 싶으셨군요. 예, 있는 그대로인데 방석이 있지만 방석에 앉지 않는. 예, 그렇죠. 그리고 감을 먹다가 감씨를 툭 뱉어요. 오. 뱉으면서 이건 새들이 좋아하니까 쓰레기 던진 거 아니라고. 상남자. 감시를 또 뱉는 예. 그 모습도 보셨고. 또 그리고- 여기가 여기 평양인가요? 아니 호주입니다. 아니구나. 저기 뒤에 누가 봐도 호주인데. 저기 이제 네. 대통령 뒷모습 절대 못 찍게 합니다. 왜요? 뒤로는 경호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짜요? 카메라 장비가 무기예요. 처음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뒤로는 못 다니게 합니다. 어머. 아무도. 그 이제 유일하게 허락이 돼가지고 네. 저 뒤에서 찍은 거예요. 와, 근데 뒷모습이 되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정말 그냥 저 뒷모습만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별스타그램에 올리면 샵 럽스타그램 이렇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내 호텔에 놀러 왔다 뭐 이렇게 그죠? 근데 또 참 이렇게 주인공을 알게 되면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뒷모습이네요. 이건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네. 이제 사진 찍다가 이제 가신다고 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야 타. 옛날에 오렌지족 있죠. 야타죠. 네네. 야타. 예.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타라. 약간 야타. 츤데레신가 봐요. 네? 그렇죠. 츤데레. 네. 츤데레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말은 툭툭하지만 되게 따뜻하게 네. 배려. 그죠? 내가 태워줄게. 어디다 내려주면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타라. 대통령이 운전하고 네가 언제 타보겠냐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얼른 탔는 거예요. 와, 그 말투만 들었을 때는 막 되게 뭔가 무뚝뚝하고 이런 느낌인데 막상 또 저 미러에 비친 표정을 보면 너무 따뜻한 모습이에요. 일부러 저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역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와. 소녀는 내 뒤에서 사진기 찍는 거 보고 메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도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 저는 청와대 그 개방돼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저 길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동관 앞에 올라가는 네. 옆으로 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네, 저도 저길 가봤거든요.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청와대 직원분들이에요. 네. 그 나무 관리하시는 분이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인데 네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지나가면 아무도 못 나왔어요. 네. 경호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네. 다 숨으라. 진짜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몸이 불편하게 차로 이동하셨고, 그다음에 그 김여삼 대통령은 아침에 조깅하고 했기 때문에 다 아니 이렇게. 진짜 넓더라고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예.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그런 직원들 있으면 방해하지 마라. 왜 일하는데 방해하냐.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구루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우려고 하니까 냅둬라. 그 일하는 사람 걸 네가 왜 치우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면 되지. 하고 옆으로 나오실 정도로. 그래서 저때 오랫동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자기가 여기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네. 일하다가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은 건 최초라고. 정말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사진도 제가 뽑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또 되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겠어요. 저분한테는. 그래서 청와대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네. 물어보시고 근데 산책하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제가 가보니까. 행사장 갈 때 관제에서 행사장 갈 때 본관 올 때 그때도 걸어서, 걸어 다니시고. 예, 많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는 게 최고죠. 네. 네, 근데 주위 사람 힘들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참 관점이 다른. 그렇죠. 재밌네요. 자,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이제 다 마지막 사진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듣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간이 근데 좀 많으면 좋은데. 아니 어떻게 저 사진 속 에피소드를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IQ도 높지만요. 어머나. 그 멘사라는 제도가 알았으면 네. IQ 검사를 다시 했으면 아마 제가 한 150은 될 겁니다. 똑똑하셔서 또 다 근데 기억을 이제 하셨군요. 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찍는 사진에 대한 장소와 그 상황을 사진만 보면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사진 찍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쵸. 현장의 모든 삶의 모습 장면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현장에 대한 메모를 안 해도 그 사진이 메모가 됩니다. 사진이 메모가 된다. 네. 명언이네요. 엄청나게 네. 기억이 남고요. 특히 또 노무현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더 많이 그때 워딩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서 사람들이 제보고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확실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철영 행정관님이 추천하신 곡 듣고 올 텐데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그 대선에서 치르면서 2012년 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2017년 이제 당선시키고 청와대 들어가서 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 본관에서 네.
제가 본관 바닥을 뽀뽀를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때 나왔던 음악이 비바 청춘이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칼라링에 계속 비바 청춘이 아, 나옵니다. 진짜요? 신나게 살자. 인생 곡이시겠네요. 네, 그쵸? 신나게 살자. 아, 더 많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아쉽지만 여기서 장철영 사진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또 2주간에 걸쳐서 좋은 얘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신나게 살자라는 의미로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올게요.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부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맑은 멋진 오늘이 기다려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움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이번 주 순삭뉴스에서 폭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힌트는 24절기의 13번째로 대서와 처서의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8월 8일 달력을 봐주시면 됩니다. 글자 수는 2글자고요.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8월 10일 뉴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퀴즈 풀고 아도 받아보세요. 아쉽지만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조용히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공감과 위로를 주는 곡이죠.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뉴움타 가족 여러분들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